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올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오늘 새해도 밝았고, 오늘은 그 리플 관련해서 좀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게 있어갖고 좀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하는데, 리플에 대한, 그리고 XRP에 대한 오해, 그리고 우리가 좀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이 과연 무엇일까? 그리고 과연 올해는 리플이 또 우리를 또 속일까? 리또속, 어? 리플의 별명이 바로 이제 리또속 아닙니까? 또 속아야 돼? 아니잖아. 그러면 과연 2025년도에 리플은 과연 어떤 모습을 보여줄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볼 거고, 또, 최근에 이제 ISO 22022, 요게 지금 굉장히 핫한데, 요 관련 코인들도 좀 몇 개가 있거든요. 사실 이 XRP, 리플, ISO 2022랑은 사실 연관이 없다. 그리고 연관이 있다,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정확하게 좀 팩트 체크를 시켜 드릴 테니까, 자, 오늘 영상, 자, 아래 보이시는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특히나 리플을 내가 10,000원이라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꼭 좋아요를 눌러주시길 바라겠고, 그리고 앞으로 이제 리플을 좀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도 당연히 오늘 영상을 잘 보셔야 되고 끝까지 보셔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리플에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좀 본격적으로 리플을 좀 알아보기 전에 이 리플이 뭐고, 그리고 이 XRP는 뭐고, 그리고 리플넷은 뭐냐? 이 정도는 우리가 좀 알고 하셔야 됩니다. 그죠? 자, 그러면 제가 좀 쉽게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리플은 2012년도에 설립된 미국 핀테크 기업이에요. 주요 사업으로는 국제 송금 솔루션을 제공하는 업체입니다. XRP는 리플에서 발행한 토큰입니다. 그러니까 리플넷은 또 뭐냐? 리플사가 제공하는 금융기관용 결제 네트워크 서비스입니다. 뭐 여기에는 여러 가지 좀 상품들이 있겠죠. 리플넷에는 X커런트, 뭐 X래피드, X비아 뭐 이런 상품들이 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요. 리플은 하나의 큰 회사예요. 그러니까 자동차 회사로 비유를 하자면 리플은 자동차 회사. 어? 그리고 리플넷은 이 회사가 만든 도로 시스템. 그죠? 그리고 XRP는 뭐다? 이 도로에서 쓸 수 있는 특수 연료. 특수 연료. 반드시 연료를 써야 되는 건 아니지만 거기에 좀 비유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사실 쉽게 말하면 그러면 리플이랑 XRP는 대체 뭐야? 우리가 지금 매매하고 있는 거는 지금 리플이냐 XRP냐? 사실 여러분들 삼성전자를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삼성전자 주식이 있고 회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지금 그 주식시장 코스피 주식시장에서 매매하고 있는 주식 이름이 뭡니까? 단순히 삼성전자일까요? 아닙니다. 삼성전자 보통주, 보통주가 맞겠죠. 물론 우선주도 있지만 요것이 지금 삼성전자 주식이에요. 음. 그러니까 증권시장에서 매매하는 이 삼성전자 보통주. 삼성전자는 이 삼성전자라는 회사 그 자체죠. 리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요게 이제 기본적으로 개념이 있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리플이랑 XRP, 리플넷 정도는 우리가 구분을 해야 된다.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왜 제가 이 개념을 구분을 했냐라고 이제 보면 이제 거기에 대한 이유를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최근에 이제 ISO 2022 22,000 아이씨 뭐라노 2022 코인에 대한 이 테마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래갖고 리스트 오브 ISO 2022 코인들이 이렇게 막 나열이 되면서 내용이 나왔었어요. 그럼 요게 과연 이게 실질적으로 이 사실이냐? ISO
21은 과연 뭐고 이게 왜 관련 코인으로 엮이냐? 이 부분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죠. 컴플라이언트 같은 경우 이제 ISO 20021을 준수를 한다. 요 내용이잖아요. 그럼 ISO 20022가 과연 뭘까? 사실 저는 아직도 이게 왜 ISO 20022에 대한 내용이 우리 시장에 이렇게까지 부각이 되는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ISO 20022에 대한 개념을 쫙 보면 이제 글로벌 금융 메시지 표준으로 금융기관 간의 뭐 이런 데이터 교환을 위한 이런 공통 언어를 제공한다. 특징은 뭐 다음과 같고 지금 모든 이제 금융 업무 영역 뭐 이거 뭐 사용할 수 있는 뭐 통합 메시징 표준이다. 뭐 XMR 기반 데이터 형식을 사용하여 더 풍부하고 구조화된 금융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 그리고 국가와 기관 간의 상호 운영성을 향상시켜서 글로벌 금융 거래를 더욱더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다. 뭐 가상화폐와의 이런 연관성 같은 경우는 사실 기존 금융 시스템과 디지털 자산을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할 수 있다. 실시간 결제 처리가 가능해져 국제 송금 시간과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다.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자산들이 기존 금융망과 효과적으로 통합될 수 있다. 그리고 특히 국제 송금 분야에서 가상화폐의 활용 가능성이 높아진다. 여러분 스위프트라고 들어보셨죠? 이 분야에서 가상화폐와의 이런 활용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하여튼 요런 좀 이제 다양한 장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거를 이제 준수하는 코인들이 부각이 됐었던 거죠. 그죠? 그럼 예를 들어 뭐 리플이라는 코인이 ISO 2022를 XRP라는 이 코인이 ISO 2022 형식의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있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이런 이제 내용들이 가능하게끔 한다라는 거겠죠. 그죠? 이거를 이제 지원을 하게 되면 기존 어떤 금융 시스템과의 이런 통합이 용이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좀 시장의 어떤 투심을 자극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의 어떻게 보면 이제 기술적인 이제 특성일 것 같긴 한데 이게 너무나 이제 시장에서 부각이 되다 보니까 이 ISO 2022에 대한 이 관심도가 굉장히 과거부터 굉장히 좀 컸었습니다. 리플 같은 경우 특히나 그죠? 그래서 관련해 갖고 뭐 XRP, 카르다노, 칸트, 뭐 알고랜드, 스텔라 뭐 이런 애들이 이제 관련주로 막 엮이면서 막 있었는데 어쨌든 그 ISO 관련해 갖고 하여튼 뭐 요런 이제 내용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뭐 what is ISO 22000 뭐 통합 표준 뭐 요런 내용들 그리고 XRP랑 ISO에 대한 2022의 호환성 뭐 요런 이제 디테일한 내용들이 좀 있어요. 만약에 ISO 2022가 이제 XRP 채택에 미치는 잠재적인 영향 요런 것들이 또 있을 수가 있고 하여튼 요런 내용들이 시장에 굉장히 좀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최근 이제 12월 초에 이런 이제 기획 기사도 있었어요. 리플 XRP가 ISO 2022 모두 가짜 뉴스에 속고 있다. 요거 이제 취지를 보게 되면 지금 요 며칠 리플 스텔라룸 이 미친 듯이 가격이 오르면서 ISO 2022에 대한 준수 프로젝트 리스트로 와전되고 있다. 요런 얘기가 있었다는 결론부터 말하면 XRP 리플이랑 ISO 2020은 전혀 상관없는 가짜 뉴스이다. 그럼 요 기사는 이제 맞는 건지 그죠? 어. 자, 그래서 지금 요거를 갖다가 제가 이제 ISO 홈페이지에 이제 들어가 봤어요. 들어가 봤는데 아예 관련이 없는 건 아니었다. 그 말씀을 일단 드리고 싶고 일단 보시게 되면 여기서 Registration Management Group Member List 해갖고요. 이렇게 쭉 이 리스트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 XRP 리플에 대한 내용이 있는지 자 여기 보면 이제 리플넷이라고 있죠. 관련이 있죠. 리플넷 자체로 봤을 때는 관련이 있다. 그리고 RMG 멤버 리스트도 같이 볼게요. 여기 이제 보시게 되면 여기도 리플이 있을까요? 유니스왑도 있고 리플
리플넷이 있죠. 리플이 있습니다. 근데 XRP에 대한 내용은 없어요. 제가 아까 전에 제가 XRP랑 리플넷이랑 리플을 구분 지어 드렸던 이유가 바로 이 이유입니다. 결국에는 XRP 자체로 봤을 때는 ISO 2020이랑 관련이 없다. 하지만 리플은 관련이 있다. 리플넷도 관련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결국에는 이거는 기사가 좀 잘못된 거죠. XRP가 ISO 2022가 아닌 거지. 리플이 ISO 2022가 아닌 거는 또 아니다. 관련이 있다라고 여기 제가 확인시켜 드렸지 않습니까? 그죠? 관련이 있어요. 관련이 있고 실질적으로 ISO 2022를 준수를 한다. 그러니까 뭐냐면 많은 투자자들이 지금 이제 리플사의 리플넷이랑 그죠? 리플넷이랑 XRP를 약간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완전히 다른 거고 리플넷은 리플사의 결제 네트워크 솔루션이에요. 그러면서 이 리플넷은 ISO 2022 표준을 지원을 한다 이거예요. 그죠? 지원을 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XRP는 ISO 2020이랑 전혀 관련이 없다.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전혀가 아니고 오히려 XRP는 어떤 표준을 쓴다? ISO 이건 또 24,165. 요 표준을 씁니다. XRP 같은 경우.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이 XRP가 ISO 2022와의 이런 연관성은 사실 과대 해석된 부분들이 어느 정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XRP 자체는 ISO 2022랑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 하지만 리플넷이 ISO 2022를 지원을 하기 때문에 간접적인 연결고리는 있다. 그 정도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향후 뭐 XRP 역시 ISO 2022 표준을 뭐 수용할 수도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그건 나중에 뭐 채택할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될 수가 있겠죠. 물론 이런 국제 표준 준수에 대한 중요성 앞으로 커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일 수도 있겠지만 현 상황에서는 뭐 이게 그렇게 이렇게 생각보다 또 더 크게 좀 부각이 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엄밀히 말했을 때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 매매하는 이 리플, 이 코인은 XRP 코인이라고 명명을 짓는 게 이제 맞습니다. 자,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좀 구분을 할 필요가 있다. 자,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어쨌든 그로 인해 갖고 오늘 이제 관련주들이 좀 굉장히 좀 아침부터 뭐 움직이긴 했습니다. 그래서 이 ISO 2022 관련주들 결국에는 테마주라고 보시면 돼요. 테마. 리플이 올라가면 같이 움직이는 친구들. 리플 테마주. 그죠? ISO 2022 테마주가 아니고 그러면 결국엔 리플이 움직이면 이 관련 코인으로 엮였던 이런 친구들이 같이 움직이는 거는 자명한 사실입니다. 자명한 사실이에요. 리플이 움직이면 카르다노 움직이고 퀀트 움직이고 알고랜드 오늘 아침에 다 이게 증명이 됐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헤데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관련 코인들 우리가 좀 리스트로 보고 우리가 좀 트레이딩적인 부분에 있어 갖고 매매를 할 필요는 있겠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지금 이제 김프로 이 유튜브 오셔갖고 지금 텔레그램 계속해서 이제 신청을 해 주시고 계시고요. 그죠? 지금 요렇게 제가 텔레그램 정보방 바로 입장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하나 추가가 돼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자 봐봐요. 여기서 나오는 그 여러분들의 이 대화명 그죠? 예를 들어 신도균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신도균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자 여기서 도균이라고 치면
나와야 돼요, 사실. 그죠? 근데 전혀 안 나오기 때문에 제가 초대를 못 드린다는 거죠. 예를 들어 신지윤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신지윤님. 자, 제가 이건 또 센스 있게 여기 그냥 영문으로 됐지만 신지윤님이라고 인식을 할 수가 있겠죠. 이런 분들은 제가 바로 초대를 해 드린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게 좀 일치가 되어야지 제가 이게 누군지 보고 승인을 해드릴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조건이라는 거는 댓글은 일기 신청했다라고 해주시고 이 대화명이랑 요 대화명이 같아야 된다라는 소리입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하고 좀 준수를 해갖고 신청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쿠마케이님 마찬가지 맞잖아요. 이분인 것 같아요. 그죠? 그럼 이분 바로 승인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제가 승인하고 나서 요렇게 달아드리고 요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요. 이걸 꼭 맞춰 주셔야 됩니다. 좀 맞춰 주시길 바라겠고 요거 그래서 지금 슬 이제 시장 분위기가 조금씩 살아나고 있는 분위기인데 지금 어쨌든 그 리플 같은 경우는 지금 잠깐 이제 흐름을 이제 보자면 4시간봉 일봉 일봉상으로 봤을 때 일봉상으로 트레이딩 뷰로 같이 봐드릴게요. 자, 여기서 한번 볼게요. 자, 여기서 어떻게 봤을 때 이제 삼각수렴을 현재 그려주고 있습니다. 삼각수렴을 그려주고 있고 오늘 이제 삼각수렴 이 상방 구간에서 약간 저항을 받았어요. 결국에는 요 구간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요 구간을 뚫어내줘야 되겠죠. 뚫어내야지 다시 한번 직전 고점을 뚫어내고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리플은 지금 현재 요 이 상방 추세 돌파가 굉장히 중요하다. 자, 여기서 약간 저항을 받았는데 다시 한번 윗꼬리를 잡아먹는 흐름을 보여주면서 이런 식으로 올려준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이 리플 관련 코인들이 또 움직일 수도 있다. 자, 어쨌든 굉장히 좀 고무적인 건 뭐냐 하면 여기서 이제 추세 이탈이 나왔다가 다시 21선을 강력하게 회복을 시켜주면서 지금 상방 돌파 시도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죠? 굉장히 좀 고무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지금 전체적으로 흐름을 봤을 때는 여기서 단기 이평선, 장기 이평선, 골든 크로스가 나오면서 긍정적인 흐름을 점진적으로 좀 보여줄 거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관련해 갖고 이제 솔라나 관련 코인들 지금 주피터, 솔라나, 이 봉크 이런 애들 지금 올라와주고 있어요. 지금 아직까지는 뭡니까? 피스 네트워크는 반응이 살짝 좀 더디긴 하지만 그래도 시험시험 올라와주고 있고 주피터 같은 경우는 가장 강하게 올라와주고 있습니다. 자, 텔레그램에서 또 이제 추천을 드렸던 코인이 뭐다? 주피터다. 주피터. 자, 요렇게 제가 추천을 드렸습니다. 주피터 1248 그리고 1200 분할로 접근하시라. 손절가 이렇게 잡아드렸고요. 분할가로 잘 매집을 해주시고요. 이렇게 말씀을 어제 제가 드렸어요. 어제. 자, 그래갖고 주피타 잘 올라가고 있고, 그죠? 대략적으로 제가 요 타점에서 짚어드렸기 때문에 현재 구간이 어떻게 봤을 때 보게 되면 요 타점이죠. 한 10% 정도 지금 올라가고 있네요. 그럼 단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저항 라인 이 까만 선 있는데 까만 선 있는데 한 1,500원 정도가 1차 저항 라인 20% 수익 구간. 그죠? 여기서 1차 매도 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만약에 이 추세 돌파가 나와주게 되면 여기 이제 또 상방 돌파가 나와주게 되면 다시 한번 이런 구간까지 노려볼 수가 있겠다. 일단은 여기서 한번 저항받고 눌리게 되면 눌릴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한번 매도치고 다시 한번 눌림목 구간 다시 잡아 나가는 거 괜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요거를 얘기를 하려고 한 건 아닌데 어쨌든 리플 잘 가고 있고 지금 단기적인 눌림목 구간을 주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스텔라루멘은 음전을 했어요. 음전을 했지만 그래도 지금 오늘 이 장기 이평선 라인 돌파 시도했고 지금 눌림목 조정을 주고 있는 그런 상황. 여기서 20일, 60일선 간의 골든 크로스 임박.
그죠? 여기서 조금 더 깊게 눌린다 하더라도 여기서는 반등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다. 그리고 헤데라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눌러주고 있는데 역시 이제 눌림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좀 매수 접근으로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지금 이제 리플 관련 코인들이 이제 다시 이제 리플이 달리게 되면 이런 코인들 다시 임팩트 있게 다시 반등을 줄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렇게 이제 눌림목을 줄 때 한번 이제 노려보시라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제 뭐 에이다 지금 에이다도 약간 눌림을 좀 주고 있고 그죠? 21선 돌파 시도 나왔는데 약간 눌려주고 있어요. 에이다. 그리고 관련해 갖고 또 뭐가 있을까? 그리고 김프로 그 알고랜드 그죠? 알고랜드도 역시 지금 21선 안착 나오면서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것도 관련 코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알고랜드 같은 경우는 너무 이제 많이 엮여 있어요. 여기저기 많이 엮여 있어요. AI 코인으로도 엮여 있고 그죠? 굉장히 좀 많이 엮여 있는 코인이기 때문에 이 코인은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주목을 하셔야 된다. 아시겠죠? 그래서 알고랜드도 여러분들이 좀 주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리플 같은 경우는 말입니다. 지금 현재 그래도 이 하방이 굉장히 강한 상황에서 다시 상방 돌파 시도를 했고 여기서 21선을 지지를 받아주는 한은 계속해서 들고 가면서 약간 추세 돌파를 노리시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단기적인 눌림목은 한 3,300원까지는 나와줄 수는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참고를 하셔갖고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올해는 리또속 당하지 마시고요. 리플 같은 경우는 어쨌든 앞으로 이슈가 굉장히 많아요. 작년에 이제 비트와이즈가 XRP ETF를 이제 신청한 부분에 있어서 이것도 이제 결과가 나올 것이고, 그리고 지금 알트코인 관련해 갖고 이제 상장 이슈가 또 있거든요. 그리고 뭐 기타 지금 이제 리플 관련한 추가적인 내용이 앞으로 또 계속해서 좀 나와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뭐 얘네들이 지금 승인 가능성이 높은 이유는 뭐 너무 명백합니다. 명백하고 일단은 뭐 첫 번째는 이 그레이스케일이랑 이 SEC의 이런 판례가 이 ETF 승인의 어떤 근거로서 작용이 될 수가 있고 무엇보다 트럼프가 당선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승인이 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럼 앞으로 이제 결국에는 또 뭐가 중요하냐면 이 미국의 CFTC. 자, 결국에는 이 선물거래위원회의 어떤 선물 시장 이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결국에 리플이랑 뭐 솔라나 같은 애들이 ETF를 현물 ETF 승인 받으려면 CFTC 선물 시장에서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요 부분도 여러분들이 좀 참고를 하시고 CFTC 관련해서는 제가 계속해서 관련 코인들을 좀 주목을 하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2025년 트럼프 대박 코인 중에 하나 A16Z 관련 코인입니다. 결국에는 CFTC 위원장의 A16Z 암호화폐 정책 총괄이 임명이 되게 되면 이거는 이제 떡상이 나올 수밖에 없는 코인입니다. 여전히 지금 현재 박스권 구간에서 매집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코인이고요. 폭발하게 될 시에 대시세가 예상이 되면 그 언제쯤 폭발하냐? CFTC 위원장이 임명이 되면 이 사람으로 임명이 되면 이거는 바로 터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거는 뭐 갈 수밖에 없는 코인이고요. 그죠? 그래서 꼭 여러분들이 요거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한정된 제가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한정된 인원들에게만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시가총액 그렇게 뭐 높은 코인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좀 신청을 해주신 분들에 한해서만 드리도록 할 것이고 받는 방법은 010-8132-7765로 트럼프라고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요거 받으실 분들만 좀 신청을 해주시고
나는 이거 뭐 필요 없다 하시는 분들은 그 김프로의 텔레그램 방에 들어오셔 갖고 입장 신청해 주시고 여기서 이제 시황에 대한 리딩 그리고 뭐 스윙 중장기 매수 요런 종목들을 좀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오늘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 좋구 댓알 한 번씩 꼭 눌러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좋구 댓알 좋아요 부족하면 저도 할 맛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좋구 댓알 알림 설정까지 해서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